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에인절스에서의 6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을 정도로 오타니는 우승에 대한 열망이 엄청납니다. 오타니는 2023년 WBC를 앞두고 2022년부터 참가 독촉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고 라스 누빠를 추천한 것도 오타니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타니는 내년 WBC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오타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어로 또 한 번의 멋진 시즌을 함께 해주신 모든 팬들께 감사드린다. 열심히 훈련해서 내년에도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일본어로 다시 한번 일본 대표로 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타니는 지난 대회 출전도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2022년 오타니는 규정 타석과 규정 이닝을 모두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고 특히 투수로 166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투타 겸업은 무리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이탈리아전에서 개인 신기록에 해당되는 102.0마일을 던졌고 최장거리 홈런, 최고 타구 속도, 최고 구속에서 대회 상관왕이 됩니다. 오타니가 미국과 결승전에 마무리로 나서 트라웃을 삼진으로 잡고 일본의 우승을 확정짓는 장면은 오타니가 일본 선수인 걸 떠나 야구의 아이콘이자 유니콘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빨리 시즌을 시작한 오타니는 8월 24일 문제가 발생했고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습니다. 첫 번째와 같은 부위가 아니었고 콜라겐 코팅 섬유 테이프를 삽입했지만 지난해 시즌을 등판하지 못했고 올해도 시즌을 소화하면서 빌드업을 하느라 힘든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오타니에게 세 번째 팔꿈치 수술은 투수로서의 은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11월 1일까지 공을 던진 오타니가 3월 초부터 다시 던지기 시작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타니는 MVP 수상 인터뷰에서 시즌 시작과 함께 투수로 등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운드에서 시작해 끝낼 때도 마운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브랜든 곰스 단장은 얼마 전 단장회의 때 작년보다는 정상적인 스케줄이겠지만 오프시즌 동안 오타니와 대화를 나눠볼 것이라는 말로 WBC에서 공을 던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2연패에 대한 열망이 큰 오타니가 WBC에 불참한다는 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관건은 투타 겸업을 할지 타자로만 참가할지입니다. 저는 WBC 결승은 3월 17일에 열리기 때문에 결승에서 짧은 이닝을 던지고 돌아와서 남은 빌드업을 한 다음 시즌을 시작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WBC 참가에 대한 걱정은 야마모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야마모토는 3월 18일 도쿄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첫 경기에 선발로 나섰고 11월 1일 토론토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7차전에 마지막 공을 던져 2025년 메이저리그의 시작과 끝은 야마모토인 셈이 됐습니다.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을 합쳐 191이닝을 던진 것도 부담이지만 11월 1일까지 공을 던졌던 투수가 3월 초에 다시 실전 등판을 한다는 건 어떤 투수라도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맥스 슈어저는 WBC 참가를 고사하면서 7월에 열리면 나갈 수 있지만 3월 대회는 빌드업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너무 크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고향인 오키나와를 방문해 환대를 받았던 로버츠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투수들은 가능하면 참가하지 않았으면 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다저스의 본심이 아닐까 합니다. 즉 오타니는 타자로만 참가하고 야마모토는 참가하지 않으며 아직 갈 길이 먼 사사키 역시 팀 코치들과 시간을 오래 가져야 하기 때문에 타자 오타니만 참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타니는 참가 선언 후 인터뷰에서 어떻게 기용될지는 아직 모르고 소통해야 할 것 같다. 일단 참가 허가가 난 상태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어떤 패턴으로 던질지 혹은 던지지 않을지를 다저스와 상의해 캠프를 어떻게 시작하고 WBC 이후 어떻게 이어갈지를 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수로서의 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대회 준우승을 서륙하기 위해 작정한 미국은 에런 저지를 주장으로 내세웠고 무엇보다도 폴 스킨스가 출전을 선언했습니다. 사이영을 수상할 정도로 정점에 있는 미국 투수가 WBC에 참가하는 건 사실상 처음으로 저지의 참가보다도 놀랍습니다. 미국은 그 밖에도 60홈런 포수 칼 랄리와 최고의 유격수 바비 주니어, 골드글러브 중견수 피트 크로 암스트롱과 30-30 외야수 코빈 캐롤이 참가를 확정했고 윌 스미스도 출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진정한 드림팀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0년 양키스 이후 25년 만에 리핏팀이 된 다저스는 다시 2000년 양키스 이후 26년 만의 3핏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일본 트리오의 WBC 참가가 큰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타니가 팀의 뜻에 따라 타자로만 참가할지 야마모토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많은 선수를 트레이드할 예정인 카디널스는 드디어 첫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소니 그레이를 보스턴으로 보내고 우한 리차드 피츠와 좌완 유망주 브랜든 클락을 받았습니다. 클락은 보스턴의 5위 유망주에서 카디널스의 7위 유망주가 됐습니다. 첫 거래 파트너가 보스턴인 건 하임 블룸이 보스턴 단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카디널스와 3년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그레이는 내년 연봉이 3,500만 달러였고 내후년 팀 옵션에 대한 보상금인 500만 달러를 포함하면 4천만 달러를 줘야 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카디널스로부터 2천만 달러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또한 내년 연봉을 3,500만 달러에서 3,100만 달러로 낮추고 옵션 포기 보상금을 1,000만 달러로 높여 100만 달러를 더 챙겨주는 대신 사치세 계산 연봉이 1,100만 달러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레이는 보스턴으로 가기 위해 트레이드 거부권을 포기했습니다. 보스턴의 예상 선발진은 크로쉬, 베오, 그레이, 커터 크로포드, 패트릭 산도발입니다. 그레이는 올해도 180이닝을 던졌지만 후반기에 크게 부진했고 내년이 36세 시즌입니다. 하지만 보스턴은 추가 선발 영입보다는 타선 보강을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스턴이 고려하고 있는 선수는 피터 알론소와 카일 슈아버입니다. 브래그먼과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블룸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카디널스는 피츠를 바로 선발로 쓸 수 있고 클락은 최고 100마일을 던지는 좌완 유망주입니다. 보스턴은 코넬리 얼리와 페이튼 톨리, 카일 해리슨까지 있어 젊은 자원이 넘치는 팀입니다. 연봉 보조를 높여 클락을 얻은 카디널스는 2년 4,200만 달러가 남은 아레나도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윌슨 콘트레라스와 브랜든 도노반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카디널스는 유망주를 잘 모으기만 한다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팀입니다. 템파베이 출신이라 할 수 있는 블룸은 보스턴 단장을 4년밖에 못했지만 로만 앤서니를 포함해 보스턴의 미래로 여겨지는 선수들은 모두 블룸이 뽑은 선수들입니다. 다만 이대로라면 내년 1선발이 매튜 리베토어이고 안드레 팔란테, 마이클 맥그리비, 리차드 피츠, 카일 레이히의 선발진은 상당한 고전이 예상됩니다. 존 모로시에 따르면 디백스는 지난해 MVP 투표 3위를 하고 3년간 승리 기여도 16.0을 기록한 케텔 마르테를 트레이드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마르테는 팀 최고의 선수지만 올스타전 때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이유로 팀 합류를 일방적으로 늦추는 등 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이 32세 시즌인 마르테는 6년 1억 25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고 트레이드 거부권은 없습니다. 모로시에 따르면 마르테에게 관심 있는 팀은 토론토와 필라델피아입니다. 데뷔 시즌에 신인왕이 되고 2년차에 사이영을 차지한 스킨스는 연봉에서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해 연봉이 56만 달러였고 올해는 87만 5천 달러였던 스킨스는 수상 보너스로 34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스킨스는 최저 연봉을 받은 첫 2년간 56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지난 CBA 때 5천만 달러의 보너스 풀을 만들어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갖지 못한 선수들 중 뛰어난 활약을 하는 선수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VP나 사이영을 수상하면 250만 달러, 퍼스트팀 선정 시 100만 달러, 신인왕 수상 시 75만 달러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승리 기여도에 따라 상위 100명에게 배분합니다. 장기 계약을 맺은 선수들도 해당됩니다. 보너스 2위는 270만 달러를 받은 크리스토퍼 산체스, 3위는 220만 달러를 받은 헌터 브라운, 4위는 150만 달러를 받은 브라이언 우, 5위는 코빈 캐롤, 6위는 리커츠, 7위는 PCA, 8위는 드레이크 볼드윈이 됐고 미러키는 10명이 47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